계집이 군대에서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최미정 대위가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침을 튀겼다. 네 같은 년이 여기서 기웃거리지 마. 찰싹? 서연의 뺨에 손바닥이 날아들었다. 하지만 이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면 최 대위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런 통쾌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대강당에서 별 2개를 단 박기찬 소장이 단상에 올랐다. 최 대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저 사람이 설마. 지금 바로 이 놀라운 반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최전방 부대의 새벽 5시입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이른 시각, 철책선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산 능선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 안은 아직 고요합니다. 28명의 부사관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침상들 사이로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서연 중사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벌써 3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상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있다가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침상 위에 놓인 군복을 바라봅니다. 어젯밤 정성스럽게 다림질해둔 군복은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급장도 반듯하게 달려있고 명찰도 똑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옆 침상의 하늘 하사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중사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하늘 하사는 서연보다 2살 어리지만 2년차 부사관으로 벌써 1년 넘게 함께 근무하며 곧 중사 진급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중사님, 오늘도 PT 100회 하실 거죠? 하늘 하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지만 서연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나는 표정입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군대에 쉬는 날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서연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이 전날 있었습니다. 오후 체력 훈련 중 김민수 이병이 탈진해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다른 간부들이 정신력이 약하다며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할 때 서연이 나섰습니다. 이병 괜찮아? 서연이 직접 김민수를 업어서 의무실까지 뛰어갔습니다. 중사님, 고맙습니다. 의무실에서 김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천만에 우리는 동료잖아. 서연의 따뜻한 말에 김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다른 병사들도 서연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런 간부가 진짜 간부지. 모두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서연은 요즘 들어 부쩍 무거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계속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사관들도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 안에는 점차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세면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서연도 세면 도구를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면대 위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던 중 서연의 손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며 서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위장복을 입고 사격장에서 포즈를 취한 젊은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여군 최고 사격왕이라고 적힌 메달이 달려 있었고 특전사 부대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당당했는데. 서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사물함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때의 강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호 준비를 위해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던 중 행정병이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사님 들었는데 이번 분기 인사평가에서 최 대위님이 중사님 담당관이라고 하던데요.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확실해? 네, 어제 대대장님이 직접 발표하셨어요. 행정병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사평가. 그것은 진급과 직결되는 중요한 평가였습니다. 최 대위가 담당관이라는 것은 앞으로 몇 달간 더욱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고마워, 알려줘서.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생활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미정 대위가 군화를 쿵쿵 울리며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소리는 평소보다 더 거칠었고 얼굴 표정도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생활관 안의 모든 부사관들이 긴장했습니다. 최 대위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조용히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최 대위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 대위의 시선이 서연의 침상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침상은 다른 누구보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모서리 하나까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개인 물품들도 규정에 맞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대위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발끝으로 서연의 군화를 꾹 눌러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놓은 군화에 최 대위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생활관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깔끔하네. 네 애비한테 자랑 좀 해라. 최 대위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부사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고 하늘 하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활관 안에는 오직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 안에 있던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아빠라는 연락처가 화면에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의 엄지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고 아버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아버지의 연락처가 사라지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의지처였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버틴다 아직은.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최 대위가 다른 침상들을 둘러보며 나간 후에도 생활관의 무거운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늘 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중사님 괜찮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애쓰고 있었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는 하늘 하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은 침상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그녀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모든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싸워야 할 상대가 적이 아니라 동료라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서연이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그녀 안에 숨어있던 전사의 본능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서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저녁 7시 부대 식당은 저녁 식사를 하는 부사관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저녁 시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대 안은 하루 일과를 마친 안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훈련 종료 후 부대 본관 복도에서는 부사관들이 삼삼오오 모여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만은 혼자 구석진 곳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중사님, 저녁 드셔야죠. 하늘 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하늘 하사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간 있어. 조금만 더 있을게. 서연이 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최미정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던 최 대위는 서연을 보자마자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부사관들은 최 대위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박서연 중사, 최 대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돌아서자 최 대위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훈련 때 대답이 왜 그래? 기합받기 싫어? 최 대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부사관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위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네 같은 애들이 부대 기강을 망치는 거야. 최 대위의 말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부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애비 이스타? 그것도 막아달라 해봐. 최 대위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의 뺨에 손바닥이 날아들었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의 군복 명찰을 거칠게 잡아 뜯었습니다. 박서연이라고 적힌 명찰이 바닥에 떨어지며 딸랑거렸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부사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성 장군 딸이라더니 진짜였구나. 웅성거리는 소리가 식당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명찰을 주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끼며 그녀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서연의 머리에 쓰고 있던 철모가 바닥에 떨어지며 딸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 하사가 깜짝 놀라 달려오려 했지만 최 대위의 싸늘한 시선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 대위의 권력 앞에서는 모두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뺨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철모를 주워들고 다시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서서 최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장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박기찬 소장의 사무실입니다. 넓은 사무실 안에는 각종 표창장과 기념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기찬 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단장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들어와. 박기찬 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관이 들어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그 따님이 부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기찬 소장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어서 말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님께서 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기찬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걱정과 군인으로서의 냉정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다시 부대로 장면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최 대위는 마지막으로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 남은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서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늘 하사만이 서연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중사님, 하늘 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하지만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모욕을 당하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마련입니다. 서연도 그런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둥, 둥. 마치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녁 9시 서연이 야간 근무 준비를 위해 초소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대대 본부 뒤편을 지나가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연 그년 이번에 확실히 끝장내야 해. 최 대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사평가에서 최저점 줘서 진급 못하게 만들어. 서연은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깜짝 놀란 서연이 휴대폰을 붙잡는 바람에 녹음 기회를 놓쳤습니다. 누구야? 최 대위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밤 11시 부대 전체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 11시 부대 전체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서연과 하늘 하사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초소 안에서 철책선을 바라보며 서 있는 2사람의 뒤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중사님, 하늘 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하늘 하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증거도 남길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철책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로 보이는 산 능선이 검은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군에서 줄 세운 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잖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나 혼자 맞서면 끝이야. 하늘 하사는 서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 중사는 부대에서 가장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중사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늘 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높은 분이라고 해서 왜 욕을 들어야 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하늘 하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넘게 함께 근무하면서
서연의 진짜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늘 하사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하지만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서연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늘 하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서연이 알아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중사님,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늘 하사가 물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지. 서연이 답했습니다. 싸우면 내가 더 손해야. 아버지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고. 서연의 말을 들으며 하늘 하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순 없잖아요. 하늘 하사가 말했습니다. 최 대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해요. 하늘 하사의 목소포탄 떨어진 듯 긴장감이 서린 공기가 떨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본 장면이 계속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 하사는 녹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중사님, 그날이 오면 이걸 써요. 하늘 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 대화 녹음했어요. 하늘 하사가 말했습니다. 중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왜 참고 있는지 다 녹음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늘아, 그런 건 언젠가 필요할 거예요. 하늘 하사가 서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만약 정말 견딜 수 없을 때가 오면 이걸 증거로 쓰세요. 하늘 하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중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다른 동기들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늘 하사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하늘아, 너까지 휘말리면 안 돼. 이미 휘말렸어요. 하늘 하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중사님 후임이고 중사님이 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요. 하늘 하사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소 밖으로 다음 근무자들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대 시간이 된 것입니다. 서연과 하늘 하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의 대화가 둘 사이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선우임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동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늘 하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중사님. 우리 함께해요. 두 사람은 초소를 나서며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빛이 조금은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듯 긴장감이 서린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금요일 저녁 부대 회식이 있었습니다. 부대 근처 고깃집에서 열린 회식에는 대대 소속 간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회식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미정 대위의 표정이 평소보다도 더 험악했기 때문입니다.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최 대위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야지. 갑작스러운 최 대위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중사가 누구 딸인지 말이야. 서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최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박서연 중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최 대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방사 박기찬 소장이야. 이성 장군님이시지. 회식 자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부러움 섞인 눈빛을,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렇게 당당하게 다녔구나. 한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다고. 최 대위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아버지 덕분 아니야? 진급도 그렇고 좋은 보직도 그렇고. 서연의 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온 지난 3년이 모두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간부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최 대위가 냉소했습니다. 아버지 백 믿고 편하게 한 거지. 솔직히 인정해. 회식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혼자 뒤처져 걸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서연과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 하사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지만 감히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생활관에서 잠들려 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군사경찰 대령인 정민석이 2명의 헌병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서연 중사 맞습니까? 정 대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사 좀 하겠습니다. 정 대령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익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신분을 이용해서 편안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연의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백을 믿고 상관에게 불복종했다는 내용과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정 대령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날 오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간부들이 증인으로 불려갔습니다. 하늘 하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하늘 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하늘 하사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사님, 그날 녹음 지웠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무서워서 조사받을 때 혹시 들킬까봐. 서연의 눈빛에서 체온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증거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중사님. 정말 미안해요. 하늘 하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괜찮아.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린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하늘 하사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역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후에 부대 안을 걸어다니는 서연을 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이성 장군 딸이래.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구나. 진급도 빨랐잖아. 서연은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도 없었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이렇게 큰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불 끝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모르게 끝내고 싶었는데
이제 이 일이 아버지에게까지 알려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관 안은 조용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군사경찰대 조사실입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차가운 공간에서 서연은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가운데 정민석 대령이 서연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오직 시계 소리와 펜으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박서연 중사. 정민석 대령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회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정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사단장 딸이라서 특혜를 받았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정 대령의 질문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닙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왜 다른 간부들이 그런 증언을 하는 겁니까?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았습니다. 최미정 대위는 당신이 평소에 오만했다고 했습니다. 정 대령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백을 믿고 상관에게 불복종했다고도 했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항상 규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인들이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 대령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사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서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사경찰까지 나섰대. 이번엔 진짜 큰일 났나 봐. 아버지한테 연락 갔을 거야. 점심시간 식당에서 서연이 혼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 함께 식사하던 동기들도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서연 곁에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늘 하사가 멀리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하늘 하사도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오후 2시 부대 안팎으로 소문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박서연 중사가 군사경찰 조사받고 있다더라. 아버지 백으로 떵떵거리다가 들킨 거래. 진급도 다 조작된 거 아닐까? 소문은 점점 더 과장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연대 본부에서도 이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방사 사단장 딸이 문제 일으켰다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간부들 사이에서도 서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모두들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은 오후 업무를 보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할 때도 목소리가 떨렸고 서류를 정리할 때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서연은 부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부대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은 외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서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전화하셨더라. 엄마, 저는 괜찮다. 아빠가 다 알고 계셔.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올 수 있으면 와. 아빠가 기다리고 계신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그날 밤 생활관에서 서연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부사관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서연과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이불 끝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모르게 끝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견뎌왔는데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에까지 흠집을 낸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생활관 밖에서는 야간 순찰하는 당직자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이상 견딜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서연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실망을 안겨준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군사경찰대 대령실에서 정민석 대령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의 조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표창장과 부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정 대령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서가, 나 기찬이야.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정 대령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기찬이 형? 오랜만에 듣는 박기찬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잘 지내지? 네, 형. 그런데 갑자기 웬 연락이세요? 내 딸 건인데 박기찬 소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민석 대령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건 말이에요. 내가 부탁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야. 박기찬 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공정하게 조사해달라고 하려고. 정민석 대령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형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의외네요. 민서가, 우리가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 박기찬 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사관학교 때부터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죠. 정민석 대령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관학교 동기였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고생했던 전우였습니다. 그래,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지. 내가 언제 부정한 일 한 적 있나? 한 번도 없으셨죠. 정민석 대령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형은 군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럼 내 딸도 그렇게 키웠을 거라고 생각 안 해? 박기찬 소장의 말에 정민석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조사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민석 대령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서연 중사의 근무 기록을 보니 정말 모범적이거든요. 근무 태도도 그렇고 성과도 그렇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게 최미정 대위와의 개인적인 갈등이 원인인 것 같아요. 정민석 대령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 대위가 계속 괴롭혔다는 증언도 있고요. 그럼 내 딸이 피해자란 말이야? 박기찬 소장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조사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석 대령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서 민서가 진실을 밝혀줘. 내 딸이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하고 억울하면 풀어줘야지. 박기찬 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민석 대령은 다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박기찬 소장과의 대화를 통해 확신이 섰습니다. 서연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그 시각 부대에서는 하늘 하사가 생활관 뒤편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연 중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녹음을 지웠을까? 하늘 하사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녹음한 파일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숨겨둔 것입니다. 조사받을 때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지만 언젠가는 써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 하사는 휴대폰을 꺼내 숨겨둔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 중사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중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왜 참고 있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중사님한테 말해야겠다. 하늘 하사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서연을 혼자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늘 하사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홀로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사님, 하늘 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 하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중사님, 저 사실 거짓말했어요. 하늘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녹음 안 지웠어요. 숨겨놨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미안해요, 중사님. 무서워서 거짓말했어요. 하늘 하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아직 있어요. 중사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왜 참고 계시는지 다 들어있어요. 바로 그때 생활관 뒤편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사님, 이병 김민수 보고합니다. 서연은 그 병사를 기억했습니다. 최 대위가 자신을 모욕할 때 멀찍이 서서 지켜보던 신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이병?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중사님, 이것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최 대위가 다른 간부들과 서연을 모함하는 대화를 나눈 내용이 적힌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병, 이걸 언제부터 기록한 거야? 한 달 전부터 이상해서 몰래 들어뒀습니다. 중사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지 잊을 수 없어서 이번 기회에 꼭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아, 이제 끝내요. 하늘 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저도 함께 할게요. 서연은 하늘 하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중사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늘 하사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당한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서연의 마음에 희망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군사경찰대에 가서 진실을 말해요. 하늘 하사가 제안했습니다. 이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고 정말로 있었던 일을 말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내자.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으로 보였던 하늘이 이제는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숨겨진 전우가 나타난 것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부대 대강당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 교육이나 행사에 사용되던 넓은 공간이 오늘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무대 앞쪽에는 길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군사경찰, 연대 간부들, 그리고 관련 부사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민석 대령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조사 서류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서연 중사 관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 대령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습니다. 앞줄에는 최미정 대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고 하늘 하사는 증인석에 자리했습니다. 대강당 뒤쪽에는 다른 부사관들이 모여 사건의 전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미정 대위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건 조작입니다. 대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 대위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흔들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중사야말로 아버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그녀가 내민 서류에는 서연의 이름이 적힌 가짜 특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잠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위님, 그 서류 언제 만드셨나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진짜 증거라고. 정민석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녹음과 함께 비교해 보시죠.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모든 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정민석 대령이 녹음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하늘 하사가 제출한 증거입니다. 사건 당일 밤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대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하늘 하사가 야간 경계 근무 중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하늘아, 군에서 줄 세운 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잖아. 나 혼자 맞서면 끝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습니다. 이어서 하늘 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목격자도 있고 증거도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서연의 답변이 계속되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지. 싸우면 내가 더 손해야. 아버지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고.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대강당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최 대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 속에서 들리는 서연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녹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박서연 중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민석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하사가 증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서연 중사님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하늘 하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중사님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꺼내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처음 조사 때는 다르게 증언했습니까?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늘 하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까지 피해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사님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최미정 대위의 차례였습니다. 정민석 대령이 최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최미정 대위, 지금까지의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대위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최 대위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정민석 대령의 목소리가 엄격했습니다.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박기찬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박 소장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빛에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박기찬 소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소장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 같아 죄송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군 기강은 계급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박기찬 소장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습니다.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상관이라는 이유로 부하를 괴롭히는 것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대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미정 대위는 보직 해임입니다. 박기찬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박기찬 소장의 말이 떨어지자 최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최 대위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서연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중사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달라. 최 대위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서연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대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경악하며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거만하게 굴던 대위가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군인은 명예로 말합니다. 하지만 대위님은 이미 군인의 자격을 잃으셨습니다. 최 대위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서연은 정민석 대령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박서연 중사는 무혐의로 처리됩니다. 정민석 대령이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임이 밝혀졌습니다. 대강당에 있던 부사관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하늘 하사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박기찬 소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니다. 내가 잘했다. 박기찬 소장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군인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했다. 대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부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토요일 오후 부대 식당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서연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도 함께 앉으려 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여러 동기들이 먼저 손을 흔들며 부르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여기 앉으세요. 김소영 중사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 앉자 다른 부사관들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변했다는 것을. 하늘 하사가 뒤늦게 식당에 들어와 서연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중사님, 죄송해요. 늦었죠? 하늘 하사의 얼굴에는 며칠 전까지의 무거운 표정 대신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먹자. 서연이 옆자리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이제 숨 좀 쉬겠죠? 하늘 하사가 웃으며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변한 건 없어. 서연의 말에 하늘 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급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지.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훈련장에서는
신병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자신이 처음 군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군인이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중사님 말씀이 맞아요. 하늘 하사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고요. 하늘 하사의 목소리에는 성숙해진 모습이 묻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앞으로 박기찬 소장이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등장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부대 시찰차 왔다가 들렸다. 박기찬 소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늘 하사는 얼른 경례를 했습니다. 하늘 하사 경례. 박기찬 소장이 답례를 하며 하늘 하사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진실을 밝혀준 하늘 하사군. 네, 맞습니다. 하늘 하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고맙다. 박기찬 소장의 간단한 말에 하늘 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인으로서 올바른 일을 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를 낸 것이 대단하다. 박기찬 소장의 진심 어린 격려에 하늘 하사는 감동했습니다. 서연아, 잠깐 걸을까? 박기찬 소장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와 함께 부대 뒤편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하늘 하사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녀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박기찬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었지?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조금. 서연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박기찬 소장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한테 피해 줄까봐 걱정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고 싶었고요. 박기찬 소장은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다. 박기찬 소장이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군인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훌륭하게 자랐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라. 박기찬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계급이나 권력에 기대지 말고 사람됨으로 승부해라. 그것이 진짜 군인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녁 무렵 부대 본관 앞에서 박기찬 소장의 차량이 떠나갔습니다. 서연은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짐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 하사가 서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사님, 사단장님과 좋은 얘기 나누셨죠? 응,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연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하늘 하사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함께 잘해보자. 서연이 하늘 하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중사님. 저야말로 많이 배웠어요. 그날 밤 생활관에서는 평온한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서연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진정한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서연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계급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연은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속보 최미정 대위, 부하 폭행 권력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군 검찰 간부들의 갑질 근절에 총력. 서연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패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늘 하사가 서연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중사님. 응,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